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김건희와 관련해서 굿당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도 교수님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 일단 영상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싱크 듣고 오겠습니다. 소위 이제 영빨 좋다고 하는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구술했다라고 제보를 받았고 실제 한 곳에서 4천만 원 이 정도 받았다는 걸 산들이 계룡산, 가막산, 설악산 이런 산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굿당에서 확인도 했습니다. 오방산심이 있는 전국의 유명산은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가막산, 계룡산인데 여기서 다달이 한 번에 1억에서 2억 정도 주고 김건희가 대살굿을 했어. 그리고 이재명 저주굿도 했거든. 근데 제일 자주 한 곳이 저기 양주에 있는 가막산이야. 거기서는 김건희가 직접 굿을 했어. 김건희 여사도 여기서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자주만 해요? 예. 그 양반 자주만 해? 예. 그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런 인사를 갖다가 그 자성스님 같이 그렇게 그런 분한테는 부탁하면 안 되고요. 저 가막산 그 낚시터 옆에 보면 그 있잖아요. 천수 들어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딱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나를 보고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고 도망 나왔거든요. 예, 그런 데가 부탁을 해야지. 근데 조금 배경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좀 간단하게 최대한. 네네. 그 이제 5대 명산에서 구술했다는 그러니까 제보를 작년 이제 하반기에 받은 거고요. 네. 실제로 그 전에 이제 그 대통령실의 4급 행정관 역술인을 4급 행정관으로 그걸 뭐 대통령실도 인정을 한 거죠. 예. 소수종교 담당. 네, 근무했던 거는 사실이니까 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분이 역술 관련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대묻고 싶습니다. 역술 관련된 일을 하지 않는데 왜 역술인을 뽑습니까? 그 중요한 대통령실에. 그리고 이제 그게 팩트로 나오고 하다 보니 이제 그 뒤에 제보가 이어져서 실제 이제 계룡산에 있는 굿당 주소 그리고 양평에 있는 굿당 주소 뭐 가막산에 있는 굿당 주소 등등등이 이제 저한테 많은 제보들이 오게 돼서 네. 제가 이제 그 뒤로 우리나라 주요 지금 방송들이 네. 대부분 탐사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심층 취재 등등을 지금요?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 잠입 취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길게 네. 이렇게 취재하시는 분들 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취재해 보십시오라고 취재 영역으로 말씀드렸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이러이러한 몇 가지 사실들 특히 이제 뭐 아직 방송이 안 됐지만 직접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이제 그런 대화 녹취도 있습니다. 아직 방송이 안 됐죠. 그런 것들을 제가 받고 보고 그리고 국회에서 제가 질의 과정에서 응답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저기에서 특정하게 대통령실에 어떤 명예가 훼손됐죠? 제가 대통령실이 했다 그랬나요? 양평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양평 보현사라고 이야기해줘야 그걸 이야기 안 해주니까 명예훼손이잖아요. 근데 그 경찰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그 해보신 경험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일거수일투족을 제일 잘하는 곳이 경찰과 경호실이라고요. 경호처라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억이 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는 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다. 네. 양조 가막산도 그렇잖아요. 네. 어제 이 영상에도 어제 이 영상에도 실제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탄핵 반대가 지금 아스팔트 보수 조금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게 근원적으로 가면은 굉장히 무섭다. 곧 다 나올 거예요. 아주 오래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직접 가서 구술 부탁을 하고 구술도 직접 했다고 지금 증언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요.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거 전 국민이 다 들은 방송들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누구누구도 구술해. 홍준표도 해, 유승민도 해라는 말을 합니다. 김건희 씨가. 네. 그러면서 누가 구술 의뢰하고 그러면 다 나한테 보고가 돼. 다 내가 알 수 있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한 수 위야라는 식의 이제 그런 류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고요. 어떤 관계의 무속인들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맺고 있길래 남들이 구술하는 게 다 김건희 씨한테 들어갑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그쪽하고 네트워크가 좋고 많이 어떤 연계가 돼 있지 않는 한 그게 본인 귀에 다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대부분 이런 구술할 때는 조용조용 그래도 어떤
기밀성을 갖고 조용조용 비밀리에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예. 공개적으로 나 구태요 하고 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권지법사 아니, 있잖아요. 아니 근데 노상원이라는 사람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날 저기가 오셨더라고요. 그 비다나 씨라는 분이 제가 예, 국회 청문회 예. 갔을 때 이제 제 옆자리 왼쪽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었는데. 그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면은 김용현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고 계엄도 그렇게 같이 모의할 정도가 되면 만약에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사전에 그 정도를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것 같거든요. 네, 다 알았다고 그렇다면 봅니다. 김용현과 같이 걸쳐 있는 이런 그 노상원하고 연결될 때 김건희 여사랑 뭔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당연히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당연히 추정합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무속적으로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되는 그 접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선문답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뭐 엊그제 이제 그 노트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서 아마 상당히 어떤 동질의식이라든지 아하면 그렇죠. 어하고 알아듣고 하는 어떤 그런 이런 기획 단계에서 그래서 김건희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게 전혀 몰랐다든지 이런 거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왜 택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처음에 이상민 장관이 갑자기 뜬금없이 앞뒤 맥락과도 관계없이 김건희 여사 이거 아내도 모르는데 아내가 알면 화낼 거예요라는 말을 한 거예요. 네네. 그걸 누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왜 그 말을 했을까라고 보면 그 말이 나온 게 이제 12월 중순쯤 조사받을 때 나온 말인 것 같은데 그때는 이미 다 말을 맞추고 비아폰도 반납 안 하고 그렇죠. 뭐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김 여사는 빼야 된다 하는 어떤 자기들의 절박성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엉뚱하게 갖다 껴넣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까지 전반적인 걸로 보면 과연 몰랐겠느냐, 몰란 정도가 아니라 이건 주범이라고 그런 게 거의 확실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갑자기 펄컥 문자 나오는 게 나오면서 지금 더 의혹이 커지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마 제가 보기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문자 나눈 거 뭐하고 툭툭툭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물론 우리 국회에서 제보를 받아가지고 뭐 이야기가 되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인 안 한 것은 면피용으로 하는 거, 면피용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어느 정도의 이거는 까질 거다. 통화 내역이나 문자 내역은 까질 거다. 그러면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 버리면은 위증이 되잖아요. 그렇죠. 선서한 예. 증이니까 위증이 예. 되니까 사실은 있는데 내용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나지 하면 않는다,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자기가 형사적인 책임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최소한의 방어막은 치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조태용 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서울청장도 그렇고 김봉익 서울청장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어떤 사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단서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아까도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극우 집회에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굿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종교 단체나 이런 것들이 특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단체가 이 일종의 탄핵 반대 집회나 이런 것들에 조직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까? 실제로요. 제가 미리 좀 자료를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영상에 보면 2022년도 대선 때요. 네. 윤석열 후보 당시 캠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무속인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제 참여하는 장면들이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어요. 제가 네. 그대로 보여드리면 한 3개가 지금 여기 무속인들이 깽가리 치고 하면서 뭐라고 부르는데 무슨 고라고 부르던데 제가 정확한 이름 그런 장면들이 제가 다 그거를 받아서 있어요. 당시에도 건진법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승하고 연결되는 그런 단체가 이제 집단적으로 와서 이런 게 있어요. 거의 아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이제 연속 선상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경찰 쪽에서도 다 알지 않나요? 알죠. 그리고 그때도 그 이야기 들은 게 세상에 대통령 후보 있잖아요. 등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거나 몸을 만지거나 밀면서 있잖아요. 이리 가세요 하는 그런 케이스는요. 그건 뭐냐면은 대통령 후보가 그 등을 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의식 속에는 여기는 내가 지배하는 피지배물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는데 건진이 그렇게 했잖아요. 네, 예. 그래 그런 걸로 볼 때는 좀
일반인도 무슨 뭐 구술을 하거나 하는데 좀 과도하게 그런데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네. 이제 영상을 찾았는데요. 이게 오. 대선 때 당시에 네. 여기 보시면 윤사모라고 돼 있죠. 윤사모 네네. 본부라고 돼 있고 무속인들이 이제 같이 나와서 근데 요거 하나가 아니에요. 직접 찍으신 거예요? 저거는? 아니죠. 제가 직접 직접 찍은 건 찍으신 건 아니고 아니고요. 이제 네. 네. 당시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홍준표 당시 예선전을 할 때 홍준표 후보 측과 윤석열 후보 측이 아주 격하게 싸운 적이 있어요. 무속 구슬 놓고요. 예. 서로 윤석열 측이 해놓고 왜 그러냐라고 홍준표 당시 후보가 얘기를 한 바가 있고 네. 또 김건희 씨가 홍준표 씨 측도 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건 이명수 그 통화 녹음에 이명수 기자랑 통화 녹음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현장에서 버젓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선거운동 현장에서 있는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너무나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속에 들어와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제 건진 거는 여의도에 있는 대하 빌딩이거든요. 네네. 대하 빌딩에 제가 그때 영상 나온 걸 보니까 11층 저희가 7층부터 11층까지를 썼는데 11층으로 보여져요 사무실에. 그 네트워크 본부 그래서 없애버린 네트워크 거잖아요. 본부, 없앴다고 했지만 그들이 이제 말은 그렇고 또 흩어져서 색강 건너의 사무실에서 이제 자주 또 만나고 한 것으로 이제 그 멤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한 바도 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제 들켰으니까 없앤다고 하겠죠. 제가 공개했었던 그 이재명 대표 악마화에 대한 거, 그런 그 댓글 일종의 이제 댓글 부대 같은 거, 네. 그것도 하자마자 오마이 이 뉴스에 이제 한번 보도가 되니까 없앤다라고 했지만 그 뒤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예. 새로운 방을 만들어서 계속 이제 이어지잖아요. 예. 그렇듯이 이제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공개가 되긴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검찰의 스탠스를 보면요. 저번에 검사장이 얘기했죠. 그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구속 기소를 하냐 말하냐. 그때도 분위기는 압도적이었대요. 그러니까 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창원지검 그 특별조사팀이 월요일 날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한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 아마 이 팀도 아마 거의 똑같은 지금 스탠스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특검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의혹을 수사한다면은 검찰은 조직의 명운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검찰은 조직 논리를 가장 중요시하는 그 하나의 뭐고 저 공무원 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문제가 생길 때는 과감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미 이제 선은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검찰이 어떤 단계로 얼마나 어떤 스피드로 가느냐가 문제지. 이제는 뭐 제가 보니까 이미 출발은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지금 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러 말이 지금 풍문이 많이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어디 간다 어쩐다 말이 떠돌고 있는데 그런 걸 검찰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저도 특수수사를 오래 했지만 하면서 이 우리 특수수사를 갖다가 대해서 언론 보도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수사 지휘하는 사람 다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네 하면 옆으로 제껴두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진짜 여론이 안 좋네 하는 것도 또 고려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미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으면은 아마 김건희 여사라 그럴 거예요.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방향도 분명히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절대 저번처럼 그렇게 그 청와대 그게 교육별관이거든요. 예. 교육별관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그거는 그 검찰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뭐 또 오늘 보니까 어떤 여당 편으로 나오셔가지고 서면 조사하는데 너무 그렇게 아부하면 안 됩니다. 그 가능성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뭐 그걸로 워낙 국민적인 걸 맞았고 말씀드렸었는데 창원지검에서 이제 정말 열정을 갖고 이렇게 조사한다고 느껴져서 저도 자료를 제출하고 했던 검사분은 지금 없으세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지난번에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고 이렇게 공개한 거에 보면 그 얘기는 이제 그분이 원대 복귀를 했든 어디 다른 데로 갔든 그 사건으로만 보면 일종의 좌천인 셈이죠. 바뀌어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창원지검만으로 맡겨놨을 때 실망감, 지금까지도 이렇게 끌어온 거. 그러면 이제 지금서 이제 태세 전환을 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건희 출국 금지해야 된다라고 네네.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다 그동안 무혐의 처리되고 하다 보니까 출국금지의 근거가 박약했잖아요. 뭔가가 그렇죠. 피의자로 입건을 한다든지 뭐가 될 때 이제 법적으로 출국금지가 이제 명확하게 떨어질 텐데 내일 이제 발표하는 걸 보고 만약에 어떤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출국금지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 내용도 포함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그런. 근데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미 그렇죠. 다 나왔는데. 근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고 어떻게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검찰에 손을 안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 그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그동안에 계속 명태균 씨를 통해서도 그렇고 강혜경 씨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가 이제 되어 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은 많이 압박을 하고 니네는 이렇게 자료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원래는 명태균 씨 수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자의적으로 이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거는 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요즘에 최근에 명태균 씨 관련한 거 포괄화 플러스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거를 수사해야 된다고 민당이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어필을 해서 네. 지금 내일 중간 보고 결과 보고 하고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검찰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그 창원지검에 있는 지검장 그 사람에게도 지금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이 찐윤 검사로서 이거를 뭉개려고 하고 있는 거냐, 실제 아니면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쪽 검사장이 나 찐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아니라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이거 제가 정확히 파악한 바인데 네. 자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대로 이제 맞춰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벌써 베드로가 돼버렸네요. 예, 그거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네. 민주당 분들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또 태도가 달라지냐 이제 이런 것도 물어보면서 그러면 제대로 하실 거냐 그랬더니 우리 당연히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매우 큰 성과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발표하나요? 오후에 발표할까요? 지금 근데 시간은 아직 정확하게 네, 안 시간은 알려져 정확히 잘 안 모르겠어요. 나왔는데 내일 네. 발표하는 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제가 양념으로 조금 다른 각도로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명태균 씨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황금폰, 예. 황금폰에 뭐 15만 5천 개 정도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화가 자동 녹음으로 만약에 다 쌓여 있다면 명태균 씨가 왜 말의 출발에서는 거짓이 없어요. 네네. 자기 네.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약간 허풍, 과장 뭐 이런 것들이 있어도 완전히 생짜로 이 그렇죠. 틀린 거짓말은 없어요. 예. 그러면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통화 중에 보면 선관위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경남 경찰청도 청장도 뭐 다 이제 하여튼 뭐 창원지검장도 마치 뭐 다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오고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듯한 만약에 폰에요. 지금 말한 예를 들어 그런 세계 기관들의 수장들이 명태균 씨의 위력을 알고 어떤 잘 보이는 듯한 뉘앙스의 어떤 통화가 있다면 굉장히 재미난 국면이 나오겠죠 향후에. 그리고 한 가지 명태균 씨 제가 보기엔 정무 감각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네. 김건희도 굉장히 정무 감각이 빼어난 산전수영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접 겪어보셨으니까. 네, 불간의 그 수싸움에서 네. 하나 제가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떠들썩해지면서 명태균 씨 페이스북을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한번 제 기억이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금이 정말 늦게 저기에서 애주중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은 본능이니까 다 좋은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뭐 다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것인데 황금이에 대한 사진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가려졌다가 한동안 있다가 다시 올라와서 제가 오늘 방송 오기 전에 다시 이명태균 씨 저기를 페이스북을 보니까 2023년 10월 며칠자에 황금이 사진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재. 네. 즉 뭐냐면 저는 그렇게 애주중지한다는 황금이 딸 이런 말을 대화 오간 게 있죠. 황금이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날 윤 대통령 당선되는 날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귀한 딸, 고명딸 황금이의 사진이 주는 그 메시지 효과가 분명히 김건희 여사의 그 선문답처럼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예. 그 수싸움에서 김건희가 명태균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굉장히 놓친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한번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명태균 씨의 입을 빌어보면 뭔가 좀 재미난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